인생과 신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게 되는 법인데,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또 저희가 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요,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전자와 창조 질서라는 주제로 귀한 강의를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유전생명공학 교수로 섬기고 계신 우리 정대균 교수님이십니다. 또 중앙성결교회의 장로님으로 또 섬기고 계신데요. 많은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우리 교수님 까닭에 또 창조과학,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많이 깨닫고, 또 변화된 이야기들도 많이 또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교수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특별 새벽기도 이 마지막 날에 이 피고도를 제가 아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강의까지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들으실까 하는 마음에 제 마음도 좀 특별하게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특별 새벽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아주 그냥 잘 옥토같이 만드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이미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를 확실히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또 보는 마음도 또 주셔서 아이들을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전자와 창조 질서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유치부부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전자 연구한 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유전자라는 거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얼마나 정말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를 매일 연구를 하면서, 이 유전자, 이 설계도가 우연히 정말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부모님들한테 질문들을 할 겁니다. 우리 진화됐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교과서에 그래. 선생님들이 다 진화됐다고 얘기해. 아니야. 진화됐다는데? 그냥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진화된 거 아니거든. 이거는 창조될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실한 것들을 부모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그런 강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 저희 아버지도 장로, 제가 장로 이렇게 됐는데,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안 계시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학 입시 때. 열심히 고등학교 때까지 기도하면서 왔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안 됐다, 떨어졌다, 뭐 이럴 때는 이제 크게 한번 이 요동이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특세 나오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뭐 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내일 한다고 그랬나?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그렇게 가다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를 저는 이 과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의과대학을 가기로 이렇게 소망을 품고 이제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가고 이제 이 유전생명공학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생명우주 캠프 하라고 저한테 이 유전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끔 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학부는 서울대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유전공학이 완전히 태동된 때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유전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유전공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프로젝트가 코코아 나무, 그러니까 이 초콜릿 원료 만든 코코아 나무를 좀 더 개량하기 위해서 코코아 나무의 유전자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유전자를 이 교과서에서만 배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코코아에서 나무에서 유전자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봤던 현미경은 이 테이블에 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의 그런 현미경이었는데, 전자현미경이 높이가 이 바닥부터 천장보다 이만큼 큰 거예요. 우와, 이런 현미경이 있다니 정말 놀랐었습니다. 근데 그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분리한 그 코코아 나무의 그 유전자를 보니까요,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이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다라고 책에서 배웠는데, 진짜 실 모양으로 꼬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슬라이드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전자현미경, 제가 찍은 그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실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모양이 보이고서, 와, 진짜 있네.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다가 진짜 눈을 보니까, 와,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이제 석사 때였으니까 그 대학교 때 그 의대에 못 간 충격 때문에 긴가민가 이런 상태에서 이러다가 딱, 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안 보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이것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믿음의 성장은 유학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석사를 펜스테이트에서 잘 마치고요. 저희 지도 교수께서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면 좋겠다. 오히려 지도 교수께서 이렇게 추천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다음에 그 박사는 코넬 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유전공학 연구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안 해보셔도 알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이유가, 이게 그 실험이라는 거가 꼭 요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요리도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맨 마지막에 맛을 갖다 다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실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쭉 가다가 10단계까지 만약에 가야지 결과가 나온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7단계, 8단계까지 잘 갔는데 그 다음 9단계로 못 나가면요. 다시 1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실패해서 마지막에 10단계인데 9단계까지 갔잖아요. 1단계 하나만 넘어가면 성공인데 여기서 못 나가면 다시 1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니까 한두 번 반복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 뭐 하십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시죠? 예, 기도했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꿈에서 실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방법 하면 안 돼. 이 방법이 돼. 이렇게 방법을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방법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죠. 네.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에 제가 저 사진을 찍고 학위의 논문에 붙이면서 제가 그때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서 알려주셔서 이거 했던 건데 제가 한 20년 뒤에 어떻게 과학자가 꿈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 이게 말이 될까? 그냥 네가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냥 생각난 거야. 이렇게 부인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니다. 이거는 열심히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걸 내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학위 논문에다 붙여놓고 제가 생명우주 캠프를 할 때마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냥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기도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다. 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제가 전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볼 때마다 저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이렇게 실패해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실험실에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은 그 실패하다 그러니까 5년, 7년, 미국은 그냥 학위 안 주거든요. 한국은 그냥 수고했다. 그래서 몇 년 됐냐? 그러면 좀 이렇게 플러스를 줍니다. 근데 미국은 5년 됐냐, 7년 됐냐, 10년 됐냐 상관없거든요. 결과 나올 때까지 돌려서 결과 못 내면은 학위를 안 주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코넬에서 2년 반 만에 받았습니다. 박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하라라고 하신 거. 그래서 왜 2년 반 만에 학위를 저한테 주실까? 좀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이제 와 보니 의대도 못 가게 하신 것도 유전자 연구하라고 했던 거고, 그 반복 중에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방법 알려주셔가지고서 학위를 2년 반 만에 하는 것도 하나님은 저기 그냥 계시는 개념적인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너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야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유전자 때문입니다. 네, 유전자 때문에 부모님 좀 이상하네요. 네,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생명우주 캠프를 한 지 지금 이제 2년 8개월 됐습니다. 2년 8개월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이제 면역학 쪽을 주로 해서 그 인간과 그 미생물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을 쭉 한 과학자 그런 쪽으로 이제 분야를 했었었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연구년을 할 때
이런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이 교과 과정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교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명예자 달면 안 됩니다. 현역일 때 하셔야 됩니다. 네. 교과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과서를. 지금 교수님이 예전에 배우셨던 그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내용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입니다.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 누구누구는 이런 거. 나 정대규는 16년 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6년 전이죠.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는. 이게 도대체 뭐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다.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왔대요. 내가 경험한 과거는 16년 남짓이지만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통합과학 천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게 교과서, 이 과학 교과서에 실릴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지금 초등학교 주로 학부모시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다 저런 내용들이 스며져 있는데 학생들이 안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생명우주 캠프입니다.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다 유전자죠. 그 유전자는 모든 생명체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생명체를 특징 지어주는 그런 설계도라는 거죠. 네. 이 유전자의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은 세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 세포 안에 핵이라고 있는 더 자그마한 동그란 그런 구조체가 있는데 그 안에 이 유전자가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실타래처럼 꼬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염색약을 쓰면은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걸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는 4개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합니다. ACGT. ACGT. 요거는 외워가셔도 좋습니다. 네. ACGT. 이 유전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생명체의 형태와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나타나게끔 됩니다. 생물은 3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가 식물, 동물, 그다음에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3개인데요. 식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여기에 장미가 있고 백합이 있고 카네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들이 각각 다르죠? 왜 다를까요? 유전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전체라는 것은 유전자의 총체적인 모임을 유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었을 때 장미는 장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합은 백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네이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보면요. 사자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기린이 있죠. 사자는 왜 사자일까요? 네, 사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유전자, 기린은 기린의 유전자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면은 저렇게 잘 보입니다. 어떤 건 동그랗고 길쭉하고 어떤 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자, 각각의 저렇게 생긴 것들은 각각이 무엇이다? 유전자 때문이다. 동그란 건 동그란 유전자, 길쭉한 건 길쭉한 유전자, 이상한 건 이상한 유전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우리가 그 주변에 왕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왕관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죠. 쟤는 왜 저럴까요? 무슨 유전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각각의 유전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유전공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 이유를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았었는데 그 인슐린을 소에서 얻었습니다. 소에서 얻었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에서 채취해가지고서 이걸 분리정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서 뭐 1년 치료비가 1억이 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전자 공학이 이제 탄생이 되면서 인간에서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유전자를 찾아서 그걸 유전자 가위로 잘라가지고요. 우리 장 안에 있는 대장균의 유전자에다가 그걸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붙인 거예요. 그걸 유전자 풀로. 그랬더니 이 대장균이 예전의 대장균이 아니라 뭘 생산하는 대장균이 됐을까요?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이 돼서 이것이 세계 최초의 유전공학 의약품이 돼서 전 세계에 팔리게 된 거예요. 이거를 대학교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도대체 인슐린 유전자가 뭐지? 그걸 어떻게 찾지? 유전자 가위라는 건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붙여? 유전자 풀로.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신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작하셔도 돼요. 전공 바꾸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10년 정도 공부하면은 박사까지 가요. 네, 뭐 우리가 이제 80, 90까지 사니까 네, 신기하면 전공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거 공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요.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유전자 가위가 그냥 우리가 쌓는 이런 종이 자르는 가위가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백 가지 종류의 유전자 가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 가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유전자 코드가 몇 개나 있다 그랬죠? 4개 뭐였죠? A, C, G, T 이 4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가위마다 자기가 자를 수 있는 그 유전자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 계신 분들은 혹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T, G, T, A, C 이렇게 돼 있죠. 이 A라는 가위는 T, G, T, A, C만 자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거나 딴 거가 들어가면 이 가위는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B라는 가위는 뭘 자를까요? G, A, A, T, T, C. 네, 이 6개가 그대로 돼 있을 때만 잘라요. 이 중에서 G, A, A가 해서 만약에 얘가 G 다른 C가 됐다. G, C, A, T, T, C 그러면 이 가위는 못 잘라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G, G, T, A, C, C. 네, 저것만 있을 때만 자르는 거예요. 한 개만 달라도 못 자르는 거예요. 몇 개만 달라도 못 자른다? 네, 코드 하나만 달라도 못 자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자를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요. 원래 대장균들은 이런 대장균인데요. 여기 노란 건 뭘까요? 인슐린인 거예요. 네, 인슐린을 생산하는 대장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지금도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저거 맞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 멋있어서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은 너무 쉬웠죠. 유전자 잘라서 유전자 붙여서 만들어지게 나온다. 1분도 안 되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는요, 그 안에야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대장균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균 한 20분 살거든요. 근데 20분 정도 사는데요, 이 대장균이 20분 정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설계도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대장균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각각의 세포마다 설계도를 갖다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규칙에 따라 우리가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다가 넣어줘가지고 살자 그러면은 그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규칙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거가 어긋나 버리면요, 아무리 넣어준다고 해서 얘가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규칙을 세포 내에 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전공을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The function of DNA is to carry the genetic code that makes proteins. The elaborate way that DNA does this is at the heart of every living cell on Earth. Proteins are the worker molecules behind almost every biological process. In your body,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types, from hormones 그 규칙 to enzymes 단백질 만드는 to 규칙 keratin in your hair. They are large, complex structures made up of small building blocks called amino acids. Your DNA codes for only 20 amino acids, but they can be arranged to give incredible diversity. DNA holds the vital assembly instructions that control the arrangement of amino acids. Every 3 bases of a DNA strand code for a particular amino acid. So a protein, 100 amino acids long, is coded for by a sequence of DNA 300 bases long. This stretch of DNA coding for a particular protein is called a gene. In humans, there are about 30,000 different genes, each coding specific proteins. Each time the cell needs to make a particular protein, the instructions are copied from part of the DNA strand and transcribed to a new single-stranded molecule called RNA. The RNA carries these instructions out of the cell nucleus to special structures called ribosomes. These are the cell's protein factories. As the ribosome works its way along the RNA strand, it reads the instructions. This tells it which amino acids to join together and in which order to make the specific protein. The cell builds proteins thousands of times a minute to stay alive, and the exact nature of all the proteins your cells produce is determined in the DNA you inherit. This is how DNA makes you unique.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자, 유전자 세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현미경입니다. 저 현미경의 몸통이 지금 사람 키보다 더 크죠?
네,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들여다보면요, 유전자가 잘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균의 DNA하고 사람의 DNA가 있습니다. 어떤 게 대장균일까요? 네, 간단하게 얘가 이제 대장균의 DNA인데요. 대장균의 그 DNA는 한 20분 정도 아까 산다고 얘기했는데, 걔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DNA 코드가 460만 개로 되어 있습니다. 460만 개. 저희 유전공학자를 다른 말로 분자생물학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물학정에서도 아주 작은 분자 단위를 연구한다. 분자생물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자생물학자한테요, 이 유전자 코드 하나의 그 중요성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대장균, 여러분들이 저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장균이 대장균답게 20분의 삶이 있거든요. 그러면 20분의 삶을 하려고 하면 코드가 몇 개 필요하다? 46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 학생들이 좀 더 커서 이제 진화됐다고 얘기할 때, 야, 너 대장균 코드가 몇 개인 줄 알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믿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460만 개의 DNA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람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람은요 30억 개입니다. 30억 개의 DNA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30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대장균은 세포 하나로, 생명체의 단위인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게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한 4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까 뭐 내 다리 달서 나무에서 내려온 존재, 이런 거가 아니고요.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원숭이에서 또 기어 나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40조에서 100조 개, 저는 기분 좋게 그냥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는 코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30억 개의 DNA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대장균에 460만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저 대장균의 유전자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스스로 우연히 30억 개의 사람의 DNA 코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460만 개의 세균의 DNA가 시간이 지나서 1억 년이 되고 10억 년이 되고 100억 년이 됐을 때 과연 30억 개의 사람의 DNA 코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예요. 이렇게 설명,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세포가 저절로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과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용어입니까?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과학 교과서에 있으니까 과학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는 이게 교과서잖아요. 다양한 교과서 보면 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없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들어오는데,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읽으라고, 책도 읽으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교보문고 가가지고서 직접 베스트셀러 책 보니까 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깜짝 놀랄 이유가 있어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놀랄 이유가 있나 제가 책을 구매해서 봤거든요. 온통 책이 이래요. 예를 들어 새는 이렇게 진화했대요. 새는 얘가 1억 3천만 년 전에 몸은 깃털로 덮이고 앞다리가 날개로 진화해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대요. 그 다음에 얘는 7,500만 년 전에 날개이긴 하지만 타조처럼 날 수 없대요. 얘가.
근데 다 갑자기 얘가 6,600만 년 전에 얘가 나와서 크앙 나한테 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신경 쓰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하늘이 준 선물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렇게 시노사우롭테릭스, 말이 너무 어렵죠.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얘는 오비랍토르? 발음도 힘들어요. 이러고 여기에 설명들을 이렇게 되니까 와, 과학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가 진짜 이렇게 변했다 하면 뭐가 변해야 되는지 아시죠? 뭐가 변해야 됩니까? 네, 염색체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염색체 유전자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우연히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게 베스트셀러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저거 아니거든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꿀벌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꿀벌을 볼 때마다 생명우주 캠프를 기억하고 꿀벌을 볼 때마다 유전자의 코드의 중요성을 기억하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꿀벌이 날개를 갖다가 달아서 날아야 되잖아요. 그죠? 날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날려 그러면 날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날개가 없는 아이들은 날개가 만들어지려면 무슨 유전자를 더 얻어야 돼요? 날개 유전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날개 유전자만 얻는다고 나는 게 아니죠. 근육도 만들어져야 되죠. 근육 유전자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늘 기어다니는 애들이 나는 거를 알까요? 몰라요. 따라서 뇌 유전자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여기도 바뀌어져야 되고. 근데 뇌만 알아요. 근데 날개 근육까지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신경 유전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뚱뚱한 애들은 잘 못 날다잖아요. 그러니까 날씬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트로 갖춰져야지 비로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 토탈로 완벽하게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지금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리시잖아요. 마이크만 가지고 있다고 들리나요? 아니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죠.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다고 들리나요? 아니죠. 저기 뒤에서 계속 지금 조절해 주시잖아요. 조절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들리나요? 아니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과 다 완벽해야지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완벽하게 구비되려면 그 각각의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다 세트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꿀벌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 중에 아까 코드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한 개 지금 설명드리는가요? A, C, A, T, A, T, T, A, T, A,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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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 T, C, T, T, G, T, C, A, C, G, A, A, T,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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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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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G, G, T, A, T, T. 지금 여기까지 60개 하고요. 이렇게 쭉 해서 쭉쭉쭉 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 10,000개까지 가고 이래요. 이거가 완벽하게 이 순서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날개 유전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균이 아까 이런 코드가 몇 개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요? 460만 개가 대장균의 고유한 자기 코드 위치에 박혀야지만 대장균이라고요. 대장균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이제?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몇 개가 박혀져야지 사람이 된다고요? 네, 100쪽의 세포 내에 하나의 세포는 30억 개, 하나의 세포 내에 30억 개의 이 코드가 사람의 코드대로 박혀 있어야지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앞부분에 이렇게부터 시작됐거든요. A, C, A, T, A, T, T, A, T, A,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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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쭉 시작되잖아요. 자, 이거가 그럼 코드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럼 코드가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눈에 좀 보이게끔
왔는데요. 다시 슬라이드 좀 비춰주시고요. 자, 녹색을 우리가 C라고 A라고 지금 하고요. A. 그다음에 노란색을 C라고 하고요. 파란색을 G라고 하고요. 빨간색을 T라고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가 A잖아요. 그러면 A가 녹색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네,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C죠. C는 노란색이 이거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결합이 되는 건 끼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A면 녹색이죠. 녹색이 이렇게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죠. 빨간색이 이렇게 끼워져야 돼요. 또 네, 녹색이면 A가 이렇게 끼워져야 돼요. 지금 몇 개 꼈죠? 네, 5개. 아까 몇 개까지 끼워야 되죠? 1740 뭐 이렇게 쭉 끼워야 되죠? 대장균은 몇 개 끼워지죠? 460만 개 끼워야 되죠? 사람은 30억 개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네. 자, 그런데 진화에서는요, 얘네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여기 네, 들고 계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요. 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뜨거운 바다에 깊은 바다에 구멍이래요. 구멍에서 제가 최초의 생명체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도 뜨거운 데에서 깊은 바다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훅 휘졌다가 딱 했더니 저 순서대로 쭉 나타나서 대장균이 460만 개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과학입니까? 아닌 거죠. 우시잖아요. 다 웃잖아요. 초등학생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다 웃어요. 다 웃는 것들을 왜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자,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게임을 하는데요. 저기에 있는 A, C, A, T, A, T, T, A, T, A 중에서 5개요. 5개. 안 보고 A, C, A, T, A 5개 안 보고서 저 순서대로 뽑으시는 부모님 계시면 제가 50만 원 드릴게요. 해보실 분? 네? 뽑으 50만 원인데 오늘 특별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서 기도하고 한번 하시면 되시. 자, 하실 분. 상금이 너무 작나요? 100만 원 드릴게요. 하실 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왜 안 하세요?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 그럼 그냥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할게요. 자, 한번 뽑아보세요. 뭐부터 뽑으셔야 되죠? 네. A는 녹색이에요. 네. 안 보시고 해야 돼요. 네. 자, 안 보셔야 돼요. 네. 안 보시고. 안 되죠? 자, 여기 한번 녹색부터 뽑으셔야 돼요. 네. 안 되죠? 네. 자, 녹색부터 하셔야 돼요. 녹색이 없나요? 녹색 있어요. 그죠? 네, 녹색이 있어요. 녹색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순서로 뽑아야지 되는지도 알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A, C, A, T, A, T, T, A, T, A. 저 순서대로 뽑으세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금을 드리셨잖아요. 50만 원도 안 움직이셔서 100만 원 드린다고 하는 상금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학생들은요, 막 서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뽑을까요? 막 확률을,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확률로 막 계산해요. 그래서 5개니까, 와, 이거 4개 중에 5개 뽑으면, 돌려보면 알잖아요. 아, 몇 첩분 뽑으면 되겠네요. 이래요. 훌륭하다. 네, 훌륭하다. 자, 그러면 그게 지금 5개 뽑으라 그랬지?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뽑으면 되는지를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교수님이 너가 왜 수천 분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 상금 때문이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뽑으면은 날개 유전자 첫 번째 하나부터 5개까지 뽑는 거를 알면서도 못 뽑는데 어떻게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 날개 유전자를 맞는지 걔네들이 아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순서로 배치돼야지 대장균이 되는지를 대장균이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대장균이 460만 개의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행복하게 지나요? 아무런 목적성이 없는 그런 거가 어떻게 저절로 펄펄 끓는 해서 돌려가지고서 딱 치니까 원시세포가 태어나나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원시생물로부터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기 좋으시나요? 여기는 안 계신, 이거 안 좋아서 이게 오셨잖아요. 애들은 다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로 설명해 줘야 된다. 유전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올라갈 때 교과서에서 뭘 든다고. 그래? 게임 한번 해보자. 게임. 교수님이 꿀벌 게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4가지 색깔. 자, 그러면 아무나 그 코드만 적으셔도 돼요. 적어가지고 요 5개 한번 뽑아보자. 맞히면은 50만 원. 교수님이 제가 드릴게요. 만약에 5개 맞힌 학생이 있다면 목사님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자꾸만 확률로 해서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확률로 된다 얘기하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죠? 저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지금 여기에도 아주 몸에 해로운 미생물들,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웃고서 떠들어도 다들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한테 장착시켜 주셔서 그래요. 세계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최고의 방공망이다. 그런 방공망과 비교할 수 없는 면역 시스템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방공망이 생성되고 우리 몸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면역 시스템에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그거 그대로 만들어졌어. 그냥 어느 해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 아니잖아요. 다 설계해서 스위치 놓고 뭐하고 장착시켜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해요. 바로 공격해요. 바로 들어오면. 자, 그러면 그거가, 저는 유전자 연구를 하니까 이게 세포 핵이거든요. 핵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가 면역 유전자의 일부분이에요. 어떤 미생물, 어떤 바이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사일들 쏘는 거 위치가 다 달라요. 이 조절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탁 치면 저절로 주르륵 배열돼가지고서 자기 코드가 쭉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과학입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재밌으십니까? 집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원래 대학교 강의도 50분 강의인데 지금 50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세균은 세균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다르다. 아시죠?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다르고 동물은 동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다른 거죠. 자꾸만 변이가 돼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 아니면 아까 대장균으로부터 식물이 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돌연변이는요, 치명적이에요. 정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다 그걸 유전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전병이 될 때 돌연변이가 아까 그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 중에서 30억 개, 그러니까 30억 개 코드에서 엄청나게 바뀌어서 돌연변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코드 중에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바뀌면 유전병이에요.
30억 개 중에 하나. 하도 돌연변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너무 또 좋게끔 2024년 작년도에 네이처라고 하는 좋은 잡지가 있는데요. 그 네이처에 이런 그 잡지가 실렸어요. 그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쥐가 한 2년 정도 살아요. 근데 왜 2년 정도 사냐 봤더니 얘 생쥐는 평균적으로 3,200번 돌연변이가 생기는 시점이 2년인 거예요. 그 3,200번 생기면 죽어요. 개 키우신 분 계시죠? 네, 개는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평균 수명이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 뭐가 생긴다? 돌연변이가 몇 번 생긴다? 3,200번 생기니까 그때 개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린 같은 경우는 22년, 23년 정도 살아요. 왜 기린이 22년에서 23년 살았더니 뭐가 생긴다? 돌연변이가 생긴다. 몇 번 생긴다? 3,200번. 벌거숭이 두더지지 역시 한 23년 정도 살아요. 왜 사냐 봤더니 돌연변이가 몇 번? 3,200번. 사람인 경우에는 80세 좀 더 살아요. 평균적으로. 왜 사람의 수명이 80세 정도 사냐 봤더니 뭐 때문에? 돌연변이가 몇 번? 3,200번. 자, 그러면 돌연변이.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 때 돌연변이를 갖다가 조금 더 늦춰주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저는 저걸 딱 보고서서 와, 저거다. 저 돌연변이가 좋은 겁니까? 네, 좋으면 계속 만들어야죠.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있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에요. 이 종류대로가 1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반복한 것들은 중요할 때 반복하잖아요. 저도 계속 여기서 유전자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유전자, 우리 생명체는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진화에서는 자꾸만 그거가 무작위로 자기가 우연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다 만들었어. 딴 것들은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해 만들어. 그죠? 별 만들어. 이건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생명체만은 종류대로 10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랬다. 저는 저 종류대로를 유전자대로 바꿔 읽습니다. 바꿔 읽어요. 채소, 풀, 유전자대로. 나무, 유전자대로. 새, 유전자대로. 바다짐승, 유전자대로. 짐승, 유전자대로. 가축도 유전자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다 유전자대로 내가 부여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너무 은혜롭죠? 하나님이 누구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영으로서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자꾸만 교과서에서는 너희들은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왔단다. 너희의 조상은 원숭이란다.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확 없애버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꿔버리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세까지 오셔서 피곤하신 가운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진화론자는 지금도 거짓말하는데요. 예전도 거짓말 엄청 했어요. 아주 유명한 해켈이라고요. 진화론자가 해서 원래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배아요. 배아의 모양을 다 비슷하다 얘기해가지고요. 사람은 얘네들과 똑같잖아. 그 다 진화됐다. 이렇게 증거로 한 거예요. 이거 이 교과서에, 전 세계의 교과서에 이거 다 실려 있었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로놓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무슨 배아냐? 그래서 근데 이게요, 1997년도에 사이언스 잡지에서 이거 조작됐다. 실제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너무 훌륭한 학자죠. 근데 문제는 밝혀졌지만 130년 동안 이게 사실로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이언스 잡지에서 100여 년 동안 생물학 전체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진화됐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화됐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죠. 네? 과학 교과서 저희 같은 교수들이 집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모든 걸 다 합니까? 몰라요. 따라서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그걸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과학 교과서에. 차고도 넘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과학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던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죠. 특별히 다윈의 진화론은 1859년도에 있어요. 그죠?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다윈은 유전자를 알았을까요? 유전자를 몰랐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003년도에 인간 유전체가 규명됐는데 사실은 완벽한 거는 작년에 됐어요. 인간 유전체. 그다음에 원숭이의 유전체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최근이죠, 완전. 그래서 이제는 뭐 화석 가지고서 아까 뭐 새 날개 뭐 이렇게 생겼어, 깃털 생겼어.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유전자를 갖다가 들여대고 너 따져봐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시대가 됐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너무 감사해요. 지구촌교회 저한테 강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신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네, 자꾸만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 이건 인정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 아프죠. 자, 거기 왜 그렇게 되냐? 한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1975년도 사이언스 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침팬지 유전자 차이는 1%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75년부터 40년간 사람과 침팬지 유전자 정보가 90% 이상 닮아졌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야? 이러니까 야 그래. 아담이 아마 원숭이로부터 왔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아니냐면요. 실질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유전차는 몇 개라고 그랬죠? 30억 개. 침팬지는 32억 개예요. 자, 그러면 숫자 차이가 몇 개죠? 2억 개예요. 저희 같은 분자 생물학자는 코드 몇 개가 중요하다고요? 한 개가. 한 개가 중요한 분자 생물학자의 유전자의 세계의 크기가 32억 개하고 30억 개. 2억 개가 다르면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막 잡다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 2억 개 같은 경우에는 다 쓸모없는 유전자들이 들어가 있단다. 뭐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반복한 서열들이 들어가 있단다. 정말. 예전에는 다 그걸 그러니까 쓰레기 유전자라고 얘기했지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쓰레기 유전자는 없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과학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건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밖에 없다. 강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 열심히 시켜주세요. 이게 또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그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윈 아저씨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이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과 다양한 생명 현상은 과학적인 원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진화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일관성 있는 과학적 원리나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사기 2장 8절 10절에 여호와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살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후손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말 그 고귀한 생명체, 이런 거, 놀랍다, 이 경이로운 거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우리는 진화됐어. 이거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6학년, 이거 두 나눠서 하더라고요. 제일 믿음이 좋은 학년이 언제일까요? 1학년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잠깐만 뒤로 가면. 네, 그래서 제가 생명우주 캠프를 했는데 너무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송국에서 오셔서 잠깐 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개. 안 나오나요? 눌러주시면. 응답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저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틀어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믿으시죠? 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말씀 있죠? 저의 유전자 강의를 들으신 부모님은 더 이상 핑계를 못 대세요. 아멘? 아멘. 네. 유전자의 질서와 규칙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핑계를 못 된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를 예수님으로 다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죽고 나서는 어떻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학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죠. 원숭이 전에는 그럼 조상이 뭔지 아시죠? 결국 세균이에요. 그죠?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면 원시생물, 원시세포.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이 우리 특권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런 것을 믿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적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요. 그런 거가 있죠. 그거 믿으세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한테 나와라! 이렇게 3일 만에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진짜요? 예수님이요. 막 폭풍과 막 치고 막 이러는데요. 조용해, 잠잠해. 그랬더니 폭풍과 갑자기 싹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거 믿으세요? 네?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니면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거 믿으세요? 죽었는데? 근데 살아나요? 진짜로? 그걸 믿으세요? 근데 심지어 그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와, 대단, 정말 성경 공부를 잘 시키셨구나.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요, 그게 하나도 안 믿겨졌어요. 진짜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안 믿겨지는 게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안 믿겨져요. 물어보잖아요. 학년마다 달라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뭐 이렇게 된다.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글쎄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죠. 이러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설명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해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별이 있어라. 별이 있는 거죠. 그죠? 하늘이 나눠라. 나눠지죠. 새가 있어라. 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한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다 온 우주와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사로 나와! 3일이 됐건 30일이 됐건 죽은 상태에서 나와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조용히의 풍랑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춥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됐어. 너희가 죽은 거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3일이면 충분하단다. 다시 일어날래. 부활하실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서 내가 올라간다. 다시 오겠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과학자로서 좀 알량하게, 이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거 따졌던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것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의심은 다 정말 너무 우습더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 저는 알아요. 특히 기도 막 해서 응답되면 아멘 다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진 거야, 내 아들이. 그럼 하나님 계셔? 계시면 이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 것 같았다니까. 그거 봐. 없는 것 같다. 이런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건 안 주시건 그거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여부와 상관없다. 왜 나는 핑계를 낼 수가 없다. 내가 유전자를 연구를 하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름이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 교회 다녀? 야, 그럼 너 아직도 하나님 창조하셨던 걸 믿느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요. 여기에서 가면은 너 유전자 알아? 너 유전자는 알긴 아냐? 이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가 유전자인데 대장균의 460만 코드가 30억 개의 사람의 DNA 코드로 바뀐다. 너 저절로 스스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되니까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정말로 나도 잘 모르겠단다. 그럼 목사님께 물어봐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부모님들이 창조하셨어.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부모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근데 그거가 따져봤잖아요 지금. 그죠? 따져보니까 그리고 이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 내가 믿어. 확실하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그 고귀한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를 꼭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